이 영상은 Mean Variance Optimization 두 번째 영상입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에서 최적의 자산 비중은 합이 1이 되는 웨이트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리턴은 기대값으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는 분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은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필요하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는 행렬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이렇게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고, 벡터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은 이렇게 행렬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분산 모형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각 자산의 상관계수, 코릴레이션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낮은 또는 음인 자산들을 분산 투자를 하면은 그때 분산 효과를 누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 분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모형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베리언스를 최소화하는 목적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 사용되는 제약식은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어떤 값 이상이다 라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제약은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가 최대 어떤 값 이하이다 라는 제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리턴과 베리언스를 둘 다 목적식에 두고 그거의 트레이드오프를 가지고 최적의 자산 비중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여기서는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뮬레이션을 보면은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제약식이 기대 수익률에 관한 제약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하는 목적식은 포트폴리오 리스크인데 이는 포트폴리오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약식은 최적화 모델에서는 subject to 여기는 ST라고 표현이 됐는데 제약식이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약식은 투자 비중의 합이 1이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제약이고 두 번째는 목적식에서 리스크만 미니마이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가 아주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적어도 뮤 제로 이상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작은 것을 찾고 싶다라는 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포뮬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뮤 제로 값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행렬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니마이즈 목적식에 들어가는 게 미니마이즈 이제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문제를 적거나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할 텐데 어떤 값을 최소화하는 것과 그 값의 2분의 1을 최소화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문제를 적더라도 최적의 자산 비중을 구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이제 목적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최대화하면서 제약식에는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시그마 제로 제곱 이하이다 라는 제약이 들어갔고 지금 보여지는 형태는 행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를 적은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사용되는 제약은 자산 비중의 합이 1이다 라는 제약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뮬레이션 중에서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으로 표현되는 그런 포뮬레이션을 여기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의 트레이드오프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는 작으면 좋고 리턴은 크면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리턴, 리스크 마이너스 리턴으로 목적식을 적게 되고 다만 리스크와 리턴 중에 어느 부분에 비중을 더 두고 싶은지, 그러니까 리턴에 더 두고 싶은지, 리스크를 더 두고 싶은지라는 것을 리스크 에이버전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포뮬레이션에서는
람다가 크면 클수록 리스크의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거기 때문에 람다가 크면은 더 안전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되고 람다가 0에 가까우면은 리스크보다는 리턴에 훨씬 더 가중을 두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왜 이렇게 푸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를 mean standard deviation plane이라고 하는데 x축은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나타내고 y축은 mean 기대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면은 volatility 표준 편차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게 x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표준 편차로 계산하는 이유는 일단 수익률과 동일한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퍼센티지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자에서는 표준 편차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를 하면은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최적화에서는 그런 문제를 푸는 게 복잡합니다. 그냥 분산을 최소화하는 게 문제를 풀기 더 쉽기 때문에 분산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는데 지금 그래프에서는 x축을 표준 편차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모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프 위에 모든 포트폴리오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포트폴리오가 선호되는지를 생각하면은 일단 리스크는 낮은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왼쪽에 있을수록 더 선호되는 거고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게 더 선호됩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을 둘 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좌측 상단에 있는 왼쪽 위에 있을수록 더 선호되는 포트폴리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을수록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높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포트폴리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개별 자산들도 모두 다 이 mean standard deviation plane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산 A가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가 둘 다 높고 자산 B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개별 자산들도 100%그 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산이 A와 B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이 두 개도 포트폴리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자산에 100%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는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에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리스크는 상관계수에 의해서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두 개의 조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이 mean standard deviation plane에 어디에 놓이게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sset A와 B의 상관계수가 1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둘 사이에 나눠서 투자를 한 포트폴리오는 초록색 점선 위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의 50-50 반반으로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 점선의 가장 가운데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색과 빨간색 곡선은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기는 했는데 이제 상관관계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 조금 작아진다고 하면은 이제 초록색 직선 위에 놓이는 게 아니라 하늘색 곡선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점점 0에 가까워진다거나 아니면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훨씬 더 왼쪽으로 휜 그런 곡선 위에 포트폴리오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좌측 상단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높은 포트폴리오인데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이게 빨간 곡선이 가장 왼쪽으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효과를 더 누릴 수 있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더 높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자산 개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자산이 A, B, C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A와 B 둘 사이에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있을 거고 A와 C에 나눠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C와 B만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개는 지금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겁니다. 역시나 상관관계가 1일 때와 조금 더 낮아질 때, 더 낮아질 때 그거를 초록색, 하늘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 상관계수에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들이 어떠한 곡선 위에 있는지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포트폴리오를 나타낸 게 아닌 게 A, B, C 세 개에 다 나눠서 투자한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곡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과 다른 곡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들을 또 연결하는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산 A, B, C에 투자한 비중의 합이 1이 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이 1이 되는 모든 포트폴리오를 나타내면은 여기 그래프에 보여진 것처럼 주황색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 feasible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A, B, C 자산들 간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확한 곡선이 정해지겠지만 지금 영역은 대충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림을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앞에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것은 합이 단순히 1이 되는 게 아니라 합의 그 투자 비중의 합이 1이고 음수가 아닌 경우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웨이트가 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공매도가 가능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산 A와 B에 나눠서 투자를 했을 때 자산 A에 20% 공매도한 거는 마이너스 20%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B에는 그러면은 120%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와 B를 연결하는 곡선이 아니라 A를 지나가는 곡선, B를 지나가는 곡선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들, feasible 포트폴리오의 영역이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는 것처럼 왼쪽으로는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른쪽으로는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를 1000%, 10,000%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는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영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3개가 아닌 4개, 5개 더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래프에 보인 것과 같이 비슷한 feasible 포트폴리오들, feasible region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왼쪽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들이기 때문에 feasible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난 영역에서 가장 좌측 상단 위에 놓여 있는 포트폴리오들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들을 찾기 위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적화식과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지금 분산을 최소화하는 모델이고 기대 수익률은 뮤 제로 이상이고 웨이트의 합은 1이다 라는 최적화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투자가 가능한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투자 비중의 합이 1인 포트폴리오들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오른쪽과 같이 feasible 포트폴리오들을 일단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feasible 포트폴리오는 영역이 이렇게 넓은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efficient 포트폴리오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주황색 점선으로 나타낸 그 포트폴리오들은 다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트폴리오들의 기대 수익률이 뭐 연 7%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사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는 단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는 표준 편차, 리스크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점선 위에 놓여 있는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방금 그래프에서는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였고
이거를 X축과 Y축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는 문제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점선 위에 놓여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모두 표준 편차가 동일한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같은 포트폴리오인 거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들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 하나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맥시마이즈 해갖고 지금 동그라미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를 구하면은 점선 위에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가장 이피션트한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 곡선 위에 놓여 있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면은 모두 inefficient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지금 파란색 포트폴리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inefficient한 포트폴리오이고 두 개의 efficient한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포트폴리오와 기대 수익률은 동일한데 표준 편차가 가장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파란색 포트폴리오와 표준 편차가 동일한데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트폴리오 모두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이다 라고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좌측 상단 곡선 위에 놓여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이라고 하고, 이거를 효율적 투자선 (efficient fronti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평균 분산 포트폴리오 최적화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 efficient frontier 위에 놓인 포트폴리오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적화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GMB라고 하는 특별한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할 수가 있는데, GMB는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라고 해서 투자 가능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리스크가, 베리언스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거는 기대 수익률에 제약 없이 그냥 투자 가능한, 투자 비중의 합이 1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분산을 미니마이즈하는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라는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인 최적화 문제를 풀면은 GMB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Efficient Frontier는 이 GMB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위로 이어지는 곡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대 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MBO 포뮬레이션 3개를 소개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특정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갖는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MBO 두 번째 포뮬레이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MBO 세 번째 포뮬레이션을 사용해서도 efficient 포트폴리오를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람다의 값을 바꿔가면서 포트폴리오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MBO 포뮬레이션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리고 1, 2, 3마다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기대 수익률 뮤 제로를 정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 두 번째는 분산 시그마 제곱, 시그마 0 제곱을 파라미터로 두고 그 분산이 그 값 이하인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구하게 되고, 세 번째 포뮬레이션에서는 람다 리스크 코에피션트를 정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1, 2, 3번을 포뮬레이션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 1, 2, 3번을 사용해서 efficient frontier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efficient frontier가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efficient frontier가 나오니까는 그 중에 1번 포뮬레이션을 사용해서 efficient frontier를 구하는 거를 설명드리면은, 시작점은 보통 GMB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포뮬레이션도 아닌 게 컨스트레인트로 들어가는 게 합이 1이다, 웨이트의 합이 1이다 라는 것만 들어가고, 목적식으로는 분산 또는 분산의 2분의 1을 최소화한다 라는 목적식으로 GM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GMB의 기대 수익률보다 더 높은 뮤 제로를 정해서 1번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뮤 제로인 포트폴리오 중에서 리스크가 가장 작은, 표준 편차 분산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뮤 제로를 다른 값들, 뮤 제로를 점차 증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efficient한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GMB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efficient 포트폴리오들을 다 연결시키면은 이제 efficient frontier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포트폴리오 모델은 웨이세 합이 1이다라는 제약만 포함된 포트폴리오 모델입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간단한 포트폴리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 필요한 제약들을 반영해서 포트폴리오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렇게 알로케이션의 최소 최대값, 턴오버, 트랜잭션 코스트, 그 다음에 다양한 리스크들을 고려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이러한 컨스트레인트들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어드밴스된 모델들 중에서는 이제 리스크를 단순히 베리언스를 사용하는 게 아닌 다른 리스크 매저를 사용하는 모델들도 있고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싱글 피리어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 피리어드, 멀티 스테이지로 확장해서 리밸런싱 하는 것까지 고려한 포뮬레이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산들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Asset Liability Management 모델들이 있고 그 부채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목표와 소비와도 연관 지으면은 골 베이스드 인베스팅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드밴스된 모델들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MBO의 기본적인 모델과 MBO를 최적화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들이 어떻게 되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